안정적인 재무와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KB금융입니다. 먼저 기업의 체력을 나타내는 기본적 분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숫자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에 영업이익 8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에도 분기별로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수익성의 질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2025년 3분기 순이익률이 무려 11.06%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장사를 단순히 잘하는 것을 넘어 수익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재무 건전성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지주사의 특성상 부채 비율은 11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업은 고객의 예금이 부채로 잡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유보율입니다. 현재 KB금융의 유보율은 무려 263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 매력도입니다. 현재 PBR은 0.91배, PER은 10.00배 수준입니다. 업종 평균인 8.59배 대비해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9.88%에 달하는 높은 ROE와 2.92%의 배당 수익률을 고려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최대 수혜주라는 점까지 더해진다면 지금의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돈의 흐름, 즉 수급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종 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약 57만 4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소진율은 77.68%라는 경이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거대 자금이 KB금융을 한국 시장의 단순한 은행주가 아니라 핵심 방어주의자 성장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차트 흐름은 어떨까요? 먼저 큰 흐름인 일봉 차트입니다. RSI 지표가 70.61을 기록하며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정을 우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MACD 지표가 4054.86을 기록하며 강력한 우상향 발산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일 대비 7.03% 급등하며 직전 고점을 시원하게 뚫어버린 전형적인 브레이크아웃 형태입니다. 상승 에너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분봉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인 14만 9,300원은 매물 비중이 단 1.56%에 불과한 매물 공백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위로 막고 있는 벽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더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하락 시 지지 라인도 탄탄합니다. 주요 매물대가 11만 1,290원에서 11만 7,320원 사이에 약 25%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조정받더라도 이 구간이 강력한 바닥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0분봉 흐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장중 고점인 15만 3,500원을 찍고 과열된 지표를 시키면서 14만 9,300원까지 아주 예쁜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 봉상 마지막 거래에서 22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가 터지며 종가를 관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세력의 관리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투자 의견은 적극 매수입니다. 다만 전략적인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매수 타점입니다. 1차 매수는 현재 구간인 14만 8천원에서 14만 9,300원 사이에서 분할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주가가 눌린다면 2차 매수는 14만 3천원 부근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봉상 전일 종가이자 5분봉 지지선이 만나는 아주 좋은 맥점입니다. 목표가도 명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15만 8천원을 봅니다. 라운드 피겨 가격이자 매물 공백 상단 구간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7만 5천원까지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PBR 1.0배 수준에 도달하는 가격으로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치입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도 필수입니다. 손절가는 13만 8천원으로 설정합니다. 최근 상승 파동의 중심선이 이탈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조언을 드립니다. 현재 RSI가 높은 과매수 구간이므로 무턱대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14만원 후반대에서의 철저한 분할 매수가 유리합니다. 상법 개정안 이슈와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강력한 재료가 수급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KB금융은 지금 실적과 수급 그리고 차트까지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국내 1위 승강기 기업을 넘어 로봇과 UAM이라는 거대한 미래 모빌리티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익성이 폭발적인 개선입니다. 2022년 영업이익은 43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무려 2257억 원을 기록하며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고수익 구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2025년 예상 영업이익 또한 2127억 원으로 추정되며 완벽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는 순이익률입니다. 2025년 9월 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률이 24.85%로 급증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기업에서 25%에 육박하는 순이익률이 나온다는 것은 경영 효율화가 극대화되었거나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느 쪽이든 기업의 현금 흐름에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재무 안정성 또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부채 비율은 156.68%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은 569.75%로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기업 내부에 현금이 두둑하게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2.42배 수준입니다. 동일 업종의 평균 PER은 무려 138.90배입니다. 업종 평균 대비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2.85배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조기업을 넘어 성장주로서의 프리미엄이 이제 막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주가를 움직이는 힘 수급 분석입니다. 시장의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2월 6일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외국계 창구를 통해 추정되는 순매수 규모는 약 12,821주입니다. 매도 물량보다 매수 강도가 훨씬 높으며 외국인 지분율 소진율은 21.47%로 꾸준하게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의 추세를 보면 RSI 지표가 76.34를 기록하며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보통 과매수 구간은 조정을 걱정하지만 강한 상승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MACD 지표가 2467.93으로 강력한 우상향 발산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거래량 또한 폭발적입니다. 전일 대비 2배 이상 폭증하며 61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으로 직전의 고점들을 모두 돌파해버린 역사적 신고가 흐름입니다. 분봉 수급과 매물대를 분석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과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던 최대 매물대 구간인 8150원부터 83,300원 사이를 완벽하게 돌파했습니다. 이 구간의 매물 비중이 약 24%였는데 이것을 다 소화하고 올라선 것입니다. 이제 위쪽으로는 저항벽이 거의 없는 이른바 블루스카이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천장이 뚫린 상태로 주가가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단기 흐름인 5분봉을 봐도 긍정적입니다. 오후 3시 10분부터 3시 30분 사이 장 막판에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종가를 고가로 만드는 종가 고가 패턴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내일 아침 시초가가 갭상승으로 시작할 확률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급 신호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로봇과 피지컬 AI 그리고 UAM이라는 신사업 모멘텀에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았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과매수권이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신고가 돌파이므로 추세 추종 전략이 매우 유효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전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을 위한 눌림목 매수 타점입니다. 99,000원에서 105,000원 사이가 가장 매력적인 진입 구간입니다. 오늘 돌파했던 심리적 저항선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시거나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가 매수, 즉 불타기 타점입니다. 내일 시초가 이후 103,000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린다면 단기 모멘텀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때가 추가 진입의 기회입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5,000원을 제시합니다. 이 가격대를 강하게 뚫어낸다면 2차 목표가는 13만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라운드 피겨 가격대와 상한가 폭을 고려하여 산정한 목표치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손절 라인은 95,000원으로 설정합니다. 최근 5분봉상의 주요 지지선이자 시가 부근인 이 가격이 무너진다면 비중을 축소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금 단순한 기계 장비주가 아닌 미래 기술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실적 성장세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블루스카이 영역에 진입한 대장주의 움직임을 내일 장에서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 방막 증착 소재 전문 기업 LK캠입니다. LK캠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인 ALD와 CVD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를 전문으로 다루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가장 먼저 기업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LK캠의 재무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괴물 같은 수익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률은 무려 40.47%에 달했습니다. 제조업에서 40%가 넘는 이익률은 정말 보기 드문 경이적인 수치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도 30.30%를 기록하며 업종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압도적인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수익의 비결은 바로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하이-K 소재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군이 이익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 안정성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2025년 9월 기준 부채 비율은 11.34%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무차익 경영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9,105.62%에 달합니다. 이는 기업 내부에 쌓아둔 현금이 자본금의 91배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약 58배 수준입니다. 동일 업종 평균인 23.87배와 비교하면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2025년 신규 상장 이후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성에 대해 시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다음은 수급 동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거대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14,895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아직 메이저 세력의 강력한 매집보다는 시장 관심 집중으로 인한 거래 대금 폭발 단계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정밀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 3거래일간의 주가 상승세는 가파르다 못해 무서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일봉상 RSI 지표는 85.5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RSI가 70을 넘으면 과매수라고 하는데 85.59라는 수치는 명확한 과열 신호입니다.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나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추세의 강도를 보여주는 MACD 지표 역시 3,563.27을 기록하며 시그널 선과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은 강하지만 단기적인 이격 과다로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입니다. 분봉을 통해 더 세밀한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30분봉 차트를 보면 48,000원에서 51,100원 사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매물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5분봉 흐름이 중요합니다. 장중 한때 최고가인 52,900원까지 치솟았지만 결국 49,350원으로 밀리며 마감했습니다. 이는 5만원대 위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점에서 물린 매물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물대 분석 결과 최상단 가격 구간인 46,732원에서 51,100원 사이의 비중이 약 7.49%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종합적인 대응 타점을 제시해드립니다. 먼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수 타점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RSI가 85를 넘는 초과열 상태이므로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30분 봉상 MACD 이격이 좁혀지는 시점을 기다리거나 주가가 눌림목을 줄 때를 노려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권장 매수 타점은 44,500원에서 45,500원 사이입니다. 이 가격대는 전일 종가 부근이자 30분 봉상 매물대 지지 하단인 44,350원이 위치한 강력한 지지 구간입니다. 이곳에서의 지지를 확인할 때 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매도 타점 전략입니다. 단기 목표가는 전고점인 52,900원입니다. 이 가격을 강력하게 돌파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재차 상승 시도에서 52,900원을 뚫지 못하고 밀린다면 쌍고점 패턴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도 중요합니다. 만약 5분 봉상 추세가 무너지는 43,000원 선을 이탈한다면 미련 없이 전량 매도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시작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RSI 85.59는 결코 가벼운 수치가 아닙니다. 내일 시초가가 갭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음봉으로 전환되며 밀린다면 단기적인 꼭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K캠은 압도적인 이익률과 유보율을 가진
매력적인 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과열 구간인 만큼 철저한 분할 매수와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제가 제시해드린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는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번째, OLED 소재 분야의 글로벌 강자이자 우주항공 소재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녹스 첨단 소재의 튼튼한 기초 체력입니다. 이 회사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 868억 원에 이어 2025년 예상치는 897억 원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18%에서 24% 사이로 상당히 높은 고마진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하며 회사의 강력한 경쟁력을 입증하는 지표입니다. 재무 안정성 또한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유보율은 5,804.15%로 현금 동원 능력이 매우 뛰어난 상태입니다. 자본금의 58배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충분합니다. 부채 비율 역시 99.21%로 낮아서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의 강력한 촉매제는 바로 우주항공 및 방산 소재 모멘텀입니다. 스페이스X와 xAI 관련 뉴스들이 전해지며 시장은 새로운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OLED 패널 소재 공급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분야 첨단 소재 기업으로서 가치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메이저 세력이 긍정적인 움직임이 눈에 띄게 포착됩니다. 외국인 보유율은 현재 8.45% 수준이며 최종 거래일 기준 외국계 추정 순매수가 19,237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큰손들이 이탈하기보다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과 차트입니다. 2026년 2월 6일 기준 종가는 37,850원입니다. 현재 일봉상 RSI 지표는 81.71로 단기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MACD 지표 또한 3,423.60으로 강력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이므로 기술적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매물대 데이터를 통한 지지선을 확인해 보시죠. 가장 강력한 지지선은 23,365원부터 25,130원 구간에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의 매물 비중은 30.49%에 달합니다. 현재 주가는 37,485원에서 39,250원 사이에 매물대 돌파를 강력하게 시도 중입니다. 이 상단 매물은 비중이 6.2%로 낮아서 돌파에 성공하면 강한 오버슈팅이 가능합니다. 분봉 흐름을 보면 종가 관리가 매우 훌륭합니다. 30분 봉상 단기 하락을 멈추고 RSI 75.21과 함께 강력한 비자 반등에 성공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1분봉 기준으로 장 막판에 3만 주 이상이 대량 거래가 실리며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이런 형태는 다음 거래일 시초가 강세를 강력하게 예고하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현재 주가는 과열 구간에 진입했으므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매수 타점은 36,500원에서 37,000원 사이로 5분 봉상 지지가 확인되는 구간을 추천합니다. 추가 매수는 35,000원 부근에서 30분 봉상이 단기 매물대 지지를 확인하며 접근해보세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자 심리적 저항선인 42,000원 선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가 가격인 45,400원 아래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고려한 전략적 목표가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는 33,500원입니다. 시가 및 전일 주요 가격대를 이탈할 경우 추세 훼손으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일봉 RSI가 80을 상회하므로 거래량 없이 38,000원 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거래량 변화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녹스 첨단 소재는 탄탄한 본업에 우주항공이라는 강력한 테마가 입혀진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 과열 구간에 해당하지만 수급과 종가 관리 형태가 매우 뛰어납니다. 따라서 단기 눌림목을 영리하게 활용한다면 공격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소재 시장의 성장과 우주산업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모두 잡았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높은 영업이익률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기술적 지표와 수급 흐름을 동시에 고려하여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케미칼 분야의 절대 강자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 이 기업은 완벽한 턴어라운드와 함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프로세스 케미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수익성 개선입니다. 2023년 영업이익 239억 원을 기록했던 실적은
2024년 593억 원으로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나아가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은 851억 원으로 그야말로 가파른 수직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23년 4.5% 수준에서 2025년에는 12%대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었음을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재무 건전성 또한 매우 탄탄한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은 60에서 70%대로 낮아지고 있고 유보율은 5,9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5,000%가 넘는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현금 동원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이 충분합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16.61배 수준입니다. 동일 업종 평균인 23.87배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어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2026년 2월 6일 기준으로 외국계 추정 합계가 3627주의 강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8144억 원 규모에서 외국인 소진율은 16.46%를 기록 중입니다. 향후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경우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기술적 분석과 차트 흐름을 보겠습니다. 최근 일봉 추세를 보면 중요한 변화가 포착됩니다. 54,000원에서 56,000원 사이의 박스권을 강력하게 뚫어내는 장대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5.36%의 상승을 기록하며 종가는 57,00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인 RSI는 67.63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강세 구역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추세 지표인 MACD 오실레이터 또한 양의 방향으로 확장되며 상승 에너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분봉 데이터를 통한 수급 분석도 긍정적입니다. 가장 두터운 매물대였던 48,540원 구간과 52,230원 사이를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과거의 저항선이 이제는 든든한 지지선으로 역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55,920원에서 59,610원 구간은 매물 비중이 7.58%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6만원 고지 탈환을 시도할 때 저항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1분봉과 5분봉 분석 결과 장 마감 직전에 거래량이 실리며 57,000원 선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다음 거래일 시초가 형성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먼저 1차 매수 타점은 56,000원에서 56,500원 사이를 추천해드립니다. 박스권 상단 지지를 확인하며 분할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단기 눌림목이 발생한다면 54,500원 부근을 2차 매수 타점으로 잡고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3,000원을 제시합니다. 전고점 부근이자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랠리를 반영하여 7만원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익 실현은 RSI가 80을 상회하거나 일봉상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 시작하십시오. 철저한 리스크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절가는 52,000원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매물대 하단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붕괴된 것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서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6번째,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 프로텍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의 본격화입니다. 2024년 영업이익은 13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은 무려 3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44% 이상 급격하게 성장하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수치만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뉴스 데이터에 따르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44%나 증가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이익 증가는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는 더욱 놀랍습니다. 2025년 9월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30.47%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30%는 꿈의 숫자라고 불립니다. 이는 프로텍이 보유한 디스펜서 및 레이저 응용 장비 기술력이 얼마나 독보적이고 고부가 가치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재무 안정성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부채 비율은 25.01%로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6,495.62%에 달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로텍의 재무적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과 매물대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봉 추세입니다. 주가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장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RSI 지표가 80.18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과매수 구간에서는 조정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MACD 지표가 4,586까지 급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열이 아니라 강력한 추세 추종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상승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분봉 및 매물대 분석을 통해 더 디테일한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인 53,700원은 최상단 매물대 구간인 52,155원에서 55,500원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구간의 매물 비중은 약 8.8%입니다. 30분봉 흐름을 보면 47,150원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하방 지지를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비자 반등에 성공하며 강한 회복 탄력성을 증명했습니다. 5분봉 흐름 또한 인상적입니다. 장 막판까지 가격이 밀리지 않고 53,700원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종가가 곧 고가인 형태로 마감했다는 것은 다음날 시초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강한 매수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여러분을 위한 최종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저의 투자 의견은 적극 매수 후 홀딩입니다. 다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RSI가 높은 과매수 구간이므로 무턱대고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 눌림목을 공략해야 합니다. 최적의 매수 타점은 51,500원에서 52,500원 사이입니다.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르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52,155원의 매물대 상단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인도 설정해드립니다.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저항이 예상되는 58,000원입니다. 만약 강력한 수급과 함께 58,000원을 돌파한다면 심리적 저항선이자 라운드 피겨값인 65,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도 필수입니다. 손절가는 49,000원으로 제시합니다. 최근 급등의 출발점인 49,000원이 무너진다면 상승 추세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축소하여 손실을 방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전략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프로텍은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 장비주입니다. 실적 모멘텀과 기술적 돌파가 동시에 발생한 보기 드문 기회입니다. 현재 과매수 구간임을 감안하여 비중의 50%는 앞서 말씀드린 눌림목에서 담으십시오. 나머지 50%는 주가가 55,500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을 확인한 후 불타기 전략으로 비중을 실으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7번째 기업은 대한민국 건설의 명가 대우건설입니다. 그럼 회사의 속사정인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적 추이를 보면 2024년 매출액은 10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추정 매출액은 8조 3천억 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매출 외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3,790억 원 수준을 유지하며 수익성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적의 턴어라운드 흐름입니다. 2025년 3분기에는 당기순이익이 53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우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4분기 추정치는 481억 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우건설이 적자의 늪을 지나 본격적인 실적 개선 국면인 턴어라운드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재무 상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025년 9월 기준 부채 비율은 228.67%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흔하지만 이는 분명히 체크해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이 쌓아둔 현금 여력을 보여주는 유보율이 130%대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투자 매력은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는 점입니다. 현재 대우건설의 PBR 주가순자산 비율은 0.55배에 불과합니다. 청산 가치 대비 주가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분석입니다. 최종 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47만 4천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다행히 국내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모두 받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국내 기관을 중심으로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를 국내 수급이 방어하며 주가를 지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수급 공방 속에서 차트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먼저 일봉 차트의 추세를 보겠습니다. 최근 30거래일 중 5,590원 가격대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며 강력한 장대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강하게 매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후 현재 주가는 5,400원에서 5,500원 사이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플랫폼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도 긍정적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는 65.59를 기록하며 매수세가 강한 강세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세 지표인 MACD 역시 390.61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세밀하게 분봉 흐름을 보겠습니다. 30분봉 차트를 보면 RSI가 55.56으로 중립 이상의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5,400원 선에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매물대 분석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주가는 전체 매물대 중 가장 위에 있는 최상단 매물대 구간인 5,381원에서 5,610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의 매물 비중은 약 6.72%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구간만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그 위로는 매물벽이 얇다는 뜻입니다. 즉 이 가격대를 뚫어낸다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돌파에 실패한다면 아래에 있는 매물 지지선인 5,153원 부근까지 잠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대우건설은 재무적으로 PBR 0.55배라는 확실한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정배열 초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대형 모멘텀이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살짝 눌릴 때 매수하는 눌림목 매수 전략이 가장 유효합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1차 매수 타점은 5,400원에서 5,450원입니다. 이 구간은 30분 봉상 지지가 확인된 곳이며 일봉상 전일 종가 부근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주가가 더 밀린다면 2차 매수 타점은 5,200원 부근입니다. 이곳은 강한 매물대 지지선이 버티고 있고 20일 이동평균선이 밀집해 있어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표가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6,100원입니다. 직전 고점이자 라운드 피겨 가격대로 저항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중장기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PBR 0.7배 수준을 회복하는 가격이며 상한가 부근의 저항선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도 필수입니다. 손절가는 5,000원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주요 매물대를 이탈하면 손실을 확정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지표 활용 팁을 드립니다. RSI 지표가 70을 돌파하며 과열권에 진입할 때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십시오. 오히려 60 이하로 내려오는 분봉상 눌림목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MACD 시그널이 영선 위에서 계속 우상향하는지 관찰하며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우건설. 지금은 위기가 아닌 기회의 구간입니다. 저평가 가치주와 대형 모멘텀의 만남. 현명한 투자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8번째 기업은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는 석유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 변동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테마주입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의 급등락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오늘의 분석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흥구석유의 재무 상태는 대한민국 최상위권이라 할 만큼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8.25%에 불과하여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업의 현금 동원 능력을 보여주는 유보율이 무려 5,164.4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에 넉넉하게 쌓아두고 있어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매우 탄탄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재무적 안정성과 달리 수익성 측면에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8억 원 적자, 당기순이익은 5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액 또한 2022년 고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실적 성장을 기대하는 가치 투자보다는 막대한 현금 자산을 바탕으로 테마와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0거래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분석해보면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RSI 지표가 58.47을 기록하며 상승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추세의 강도를 보여주는 MACD 지표 또한 393.22로 양의 영역에서 확산하며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가는 하락 추세를 멈추고 13,000원 선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매물대 분석을 통해 중요한 가격 라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최대 매물대는 13,576원에서 14,468원 구간으로 전체 물량의 약 22.84%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인 14,620원은 이 강력한 매물대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여 안착한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는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쪽으로 14,468원에서 15,360원 구간에 단기 저항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인 15,450원에서 이 저항을 막고 일부 밀린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분봉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30분봉 차트상 장 막판 RSI가 73으로 과열권에 진입했다가 64로 소폭 하락하며 과열을 시키는 건전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1분 봉상 마지막 거래에서 99,734주라는 상당한 거래량이 실리며 종가를 관리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지표들은 국제 유가 하락 뉴스에도 불구하고 6.72% 급등을 만들어낸 수급의 힘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기술적 반등 강세 국면에 맞춘 정교한 타점을 제시해드립니다.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수 타점입니다. 1차 매수는 오늘 돌파한 매물대 상단 지지를 확인하는 14,400원에서 14,500원 구간이 유효합니다. 만약 주가가 더 밀린다면 30분 봉상 주요 이평선이 지지하는 13,8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익을 실현할 매도 타점도 중요합니다. 단기 목표가는 전고점이자 오늘 고가 저항 부근인 15,400원으로 설정합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위쪽 매물 공백 구간인 16,200원까지 중기 목표가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100%는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대 매물대 하단인 13,500원을 이탈할 경우 추세가 붕괴된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손절하여 손실을 확정짓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구석유는 전형적인 석유 테마주입니다. 중동 정세 변화나 국제 유가 관련 뉴스 한 줄에도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적보다는 기술적 지표와 실시간 수급 현황을 면밀히 체크하며 짧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막대한 유보율이 주는 재무적 안정감은 있지만 적자 전환된 수익성 지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드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실적의 턴어라운드입니다. 2025년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무려 121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그야말로 급격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적 호조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외 시장, 그 중에서도 유럽 시장에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공들여온 유럽 내 통신 장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전사적인 실적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도 솔리드는 합격점을 줄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57%대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보율은 800%가 넘습니다.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에 넉넉하게 쌓아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솔리드는 미래를 위한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신 장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인공지능 네트워크와 방산통신이라는 두 가지 핵심 테마를 양날개로 달고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네트워크 고도화와 글로벌 안보 위기 속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방산통신 분야의 진출은 솔리드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평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수급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주가는 결국 돈의 힘, 수급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거래원 동향을 분석해보면 기관 성향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됩니다. 이제 실전 투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차트 분석과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수립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솔리드의 주가는 9,38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를 살펴보면 일봉상 과매수 구간을 판단하는 기준인 보조지표 수치가 80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추세 자체가 아주 강하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보조지표가 80을 넘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너무 몰려 과열된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가도 마라톤처럼 쉼없이 달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쌓여 있을 수 있어 잠시 쉬어가는 조정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으며 쉬어갈 때, 즉 눌림목을 활용하여 싸게 사는 전략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에 사야 할까요? 매수 타점을 아주 정밀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 매수는 9,120원에서 9,250원 사이 구간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가격대는 과거 매물대가 쌓여있는 하단이자 주가가 떨어질 때 강력하게 받쳐줄 수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변수가 존재합니다. 만약 예상보다 조정의 폭이 깊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8,750원 부근에서 비중을 추가로 확대하는 2차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분할 매수는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매수 이후 수익을 실현할 목표가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라운드 피겨 값인 1만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합니다. 1만원이라는 가격은 지폐 단위가 바뀌는 상징적인 숫자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일부 물량을 정리하여 수익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강력한 수급과 함께 1만원 벽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때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역사적 고점 부근인 11,15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생깁니다. 이 구간까지 홀딩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주가가 8,400원 라인을 하향 이탈한다면 이는 상승 추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는 미련 없이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리드는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확실한 실체와 인공지능 네트워크라는 매력적인 재료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알짜 종목입니다. 다만 현재 기술적으로 과열권에 진입해 있는 만큼 조급함을 버리고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접근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